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매 교정을 푸는 수술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16일 차인데, 수술하신 지 16일 차인데, 한 달을 기다려보고 하는 중에 눈매 교정 부작용이 심하다는 이야기의 글을 읽었어요. 사실 인터넷상의 정보라는 게요, 의사가 한 답이 아니라면 사실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식이 있고 일반인의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이로울 때가 있고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비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내는 거는 해로운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굉장히 보편화되고 어떤 데이터가 축적된 경험이 아니고 단 한 명의 경험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부모 자식 간에도 체질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한 명의 경험으로 모든 거를 비슷하다고 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장 무서운 게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오히려 의견을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알기 때문에. 근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옳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술적인 지식은 자기가 받은 수술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침소봉대하기 쉽고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움을 바라는 이런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그 글이 경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이죠, 사실. 거짓은 아니지만 이게 본인한테 진실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분한테는 진실이지만 이거를 알고자 하는 본인한테는 진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사람 몸이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인터넷상에 눈매 교정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글을 읽었어요는 사실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 또 그게 어떤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의사한테도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의 답보다는 전문가에게 얼마든지 길이 열렸잖아요. 옛날처럼 뭐 의사 한번 보기가 어렵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의사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책카페만 해도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비전문가의 의견은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우리가 가장 단순한 점을 빼는 것만 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과연 환자분들이 느끼는 부작용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 부작용이 그렇게 크다면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미 눈매 교정을 포기하고 수술을 안 했겠죠. 그런데 부작용은 확률적으로 분명히 있고 또 그게 빈도가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두통, 어깨 결림, 심장 두근거림 등은 이제 뮬러 자극 증상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사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고 발생하기가 힘든 건데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이게 참 수술적으로 교정이 힘들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뮬러 부작용은 좀 봐야 되는데요. 우연인지 아닌지 몸이 안 좋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도 확신이 없으시죠. 몸이 좀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쓰셨다고 생각해요. 목, 어깨 뻐근하고 편두통, 양쪽 번갈아 오면서 아프고 그래요. 눈매 교정만 푸는 수술이 가능한지 여쭤봐요. 당연히 푸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푸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은 고생을 해서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을 했는데 결정을 환자분한테 풀어라라고 의사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라는 거죠. 환자분 고생해서 수술했고 쌍꺼풀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증상이 모호한데 이것 때문에 풀어야 된다를 의사가 판단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뮬러 자극 증상이라는 게 사실 알려진 정보도 많지가 않고요. 또 어떤 진단 기준이 확실히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뮬러 자극 증상이 실제로 생기면 환자분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리고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푸는 게 맞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사와 혹은 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정말 가능성이 조금 확률이 있다 그러면 풀어버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이제 이거를 확률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진짜 뮬러 자극 증상이라면 빨리 푸는 게 유리합니다. 향후에 그 경과에서도 예후가 좀 달라지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늦게 푼 사람일수록 6개월, 1년에 푼 사람일수록 회복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저도 시달리게 되고요. 수술을 했는데도 바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에 푸는 경우는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이제 조기에 풀어버리는 거를 결정을 하는데요. 증상 자체는 심상치는 않아요. 좀 이렇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진 않죠. 뭐 그냥 단순하게 두통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눈매교정 수술했는데 두통이 왔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일반적으로 있는데 너무 좀 어깨 결림이나 심장 두근거림 이건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글 내용으로 봐서는 푸는 거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담과 진찰을 하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면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술은 언제 하는 게 푼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밑에 눈매교정과 안검하 수술에 대한 질문은 수술 자체는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안검하 수술은 좀 더 다양하게 있는데 안검하 수술 자체도 눈을 뜨는 힘이 약한 것이고요. 눈매교정도 눈을 키우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같은 수술에서 파생됐고 미용적으로 사용할 때 성형외과 의사들이 눈매교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의 명칭도 비슷하고요. 뮬러 부작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사가 선뜻 수술을 한 미용적으로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한 거를 되돌리자고 하는 게 사실 쉽게 말이 안 떨어지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런 증상을 좀 냉정하게, 이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주관적인 두통이나 그런 거 주관적이고 이제 평가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냉정하게 환자분도 혹시 뭐 이런 글을 읽어서 우리가 마치 눈병에 걸린 친구를 보면 제 눈도 간지럽거든요. 의사인 저도.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지만 눈병에 걸린 친구랑 같이 있으면 눈이 간지러워져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글을 읽음으로써 어떤 뮬러 자극 증상을 맞춰갈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약간 두통이 이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증상이 좀 강하고 또 지속되면서 빈번하다면 푸는 거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리고 항상 그렇게 풀었을 때 후회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의 증상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꼭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